여러분, 부모님이 보이시는 작은 변화가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얼마 전 72세 박 씨를 만났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활발하던 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고 손자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 75세 이상은 5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78%는 증상이 시작된 뒤 수년 동안 아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초기 신호를 놓치면 인지 저하 속도는 3배, 뇌세포 손상은 40%, 독립생활 능력은 60%까지 감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 연구 자료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치매 초기 신호 3가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가족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는 최대 4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으로 인한 위험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되고 이 영상은 누군가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울까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우리 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지는 거죠. 실제로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초기 신호를 놓치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시작이 너무나 미세해서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의사조차도 초기에는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치매의 시작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5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증상 시작 후 3년에서 5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3년에서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세포는 계속해서 손상되었고 치료가 가능했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나이 드신 거라고 생각했죠. 혹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치매의 초기 신호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치매의 초기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수가 잦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시거나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끔 깜빡합니다. 자동차 키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치매의 초기 신호는 이와 다릅니다. 빈도와 심각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물건을 찾아 헤맨다면 이것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상한 곳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둔다거나 신발장에 안경을 보관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김만철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남성분이셨는데 부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평생을 아침마다 신문을 읽던 사람인데 요즘은 신문을 펼쳐놓고도 한 페이지를 30분씩 들여다봐요. 그리고 다 읽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초기 신호입니다. 익숙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금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오신 분이 갑자기 레시피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는데 된장을 넣어야 할지 고추장을 넣어야 할지 헷갈린다거나 설탕과 소금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요리가 귀찮아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귀찮아진 게 아니라 내가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 계산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장에서 10,000원을 내고 6,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4,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데 이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혹은 거스름 돈을 받고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ATM기에서 돈을 뽑다가 같은 버튼을 계속 눌러서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셨죠.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루에 2~3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며칠씩 약을 안 먹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요일별 약통을 준비해 드려도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 잊어버리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이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성격 변화는 단순한 노화와는 다릅니다. 평생 온화하고 친절하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집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간다고 하거나 자식들이 자기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망상은 치매 환자의 60%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울증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관심이 없어지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40%가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큰 불안을 느낍니다.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어서 지금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불안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이순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교적이고 활발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 전화도 안 받으셨죠. 가족들은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중등도 치매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들을 피한 이유가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공간인지 능력, 특히 길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의 가장 명확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는 정도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처음 가는 병원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한 장소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 최동석 어르신은 3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층 우체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을 못 찾으셨습니다.
똑같이 생긴 복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셨던 거죠. 결국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혹은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운전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 감각도 이상해집니다. 문턱을 넘을 때 발을 너무 높이 들거나 반대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를 잘못 판단해서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력 문제가 아니라 뇌가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지금이 몇 시인지 말하지 못하거나 30분 후가 몇 시인지 계산하지 못합니다. 달력을 봐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뇌의 시공간 인지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3가지 초기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 실수, 성격 감정 변화, 공간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건망증하고 치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치매는 아니겠죠?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기억의 복구 가능성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누가 된장찌개 아니었냐고 물어보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져서 힌트를 줘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어제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또 다른 차이는 본인의 인지 여부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깜빡했구나 하고 스스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거나 알람을 맞춰 놓는 등 나름대로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놓고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능력도 다릅니다. 건망증이 있어도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전체적인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점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일부터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옷 입기, 씻기 같은 기본적인 일도 어려워집니다. 진행 속도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빠르게 악화됩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면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초기 스크리닝에는 도움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시간과 날짜 말하기입니다. 지금이 몇 년 몇 월 몇일 무슨 요일인지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몇 시쯤 되는지도 말해보세요. 이것이 막힘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분 이상 생각해야 한다거나 틀리게 대답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단어 기억하기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3가지 단어를 기억했다가 5분 후에 다시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연필, 사과 이렇게 3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5분 후에 아까 말한 3단어가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3개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도형 그리기입니다. 종이에 시계를 그려보세요.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숫자 1부터 12까지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시계 바늘로 10시 10분을 표시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그려진다면 공간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시계 바늘이 엉뚱한 곳을 가리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동선 기억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을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났고, 화장실 갔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중간 끊기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어렵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이 봤을 때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치매의 초기 신호와 자가진단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매를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제 환자 중 박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니 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65세 이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을 늘리라고 권했지만 평생 습관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3년 후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뇌,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의 해마를 MRI로 찍어보면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가 작아지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 정미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 수발을 10년간 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1년쯤 지나서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 이미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해마의 크기가 또래 평균보다 20%나 작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뇌를 보호합니다. 특히 가족 수발로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주간 보호센터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십니다. 혹은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0%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 환자 중 강철민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 남성분이셨는데 은퇴 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시고 저녁 먹고 또 TV를 보시다가 주무셨습니다. 하루에 겨우 집 안에서 화장실 갈 때 정도만 걸으셨죠. 2년 만에 체중이 10kg 늘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권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고 수중 운동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혀 안 움직이는 것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루 10분만 집 주변을 걸으셔도 됩니다. 그게 뇌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치매를 악화시키는 3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매를 막는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땀 흘리며 하는 격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치매 위험을 25% 낮출 수 있습니다. 걷기가 왜 좋을까요? 걸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나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30분씩 걷기를 하고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후 MRI로 뇌를 촬영해 보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해마 크기가 2% 증가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송희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 여성분이셨는데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걷기를 권했더니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같이 걸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5점 올랐습니다. 보통 치료 없이는 점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송희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걷기 시작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운동의 효과를 몸소 경험하신 거죠. 걷기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아침이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생체 리듬도 좋아집니다. 둘째,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뇌 자극도 더 많이 됩니다.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걸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숙면입니다. 앞서 수면 부족이 치매를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치매를 막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 작업을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거나 얕은 잠만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지장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명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남성분이셨는데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시니까 낮에 졸리고 낮에 자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교정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낮잠 금지, 저녁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한명수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올랐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제대로 자니까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0%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치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마저 없으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런 고립이 치매를 부릅니다. 제 환자 중 윤복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억지로라도 모시고 나가셨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노래 교실도 나가시고 요가 수업도 들으시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윤복순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셨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점수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져요. 여러분, 꼭 경로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나 절에 나가셔도 좋고 아파트 동호회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셔도 좋고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는 독서와 학습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반대로 계속 자극하고 사용하면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독서가 특히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글자를 인식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모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독서하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컴퓨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 배우는 것일수록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존 회로가 강화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뇌 건강을 위해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제 환자 중 조성우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뭐든 새로운 걸 배워보라고 권했더니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72세에 처음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씩 서예 학원에 나가셨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셨습니다. 집중해서 글씨를 쓰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중력과 시공간 인지 능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예가 세밀한 손동작과 집중력, 공간 감각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뇌 훈련에 아주 좋았던 겁니다. 조성우 어르신은 이제 서예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를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뇌가 안정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킵니다. 정원 가꾸기, 낚시, 등산,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본인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는 하세요. 웃음도 중요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뇌도 활성화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기까지 치매를 막는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 사회적 활동, 독서와 학습,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치매 예방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좋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6개월간 매일 블루베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0% 향상되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블루베리가 없으면 다른 베리류도 좋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호두를 보면 뇌 모양과 비슷하죠? 실제로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호두 한 줌, 약 30g 정도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희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여성분이셨는데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호두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게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매 예방약이라고요. 김영희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호두 한 줌을 드셨습니다. 그냥 먹기 힘드시니까 꿀에 재워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되었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호두 먹고 나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찜찜해요. 호두 외에도 아몬드, 땅콩, 잣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금 간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생 것이나 볶은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식단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하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스푼 정도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실까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채소에 올리브유와 식초,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드세요.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발라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요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이나 구이를 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단, 올리브유도 기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튀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들입니다. 이런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잎이 많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녹색 채소를 1회에서 2회 먹는 그룹과 거의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은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1년이나 더 느렸습니다. 실제 나이는 75세인데 뇌 나이는 64세인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안정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고기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김치 정도만 드셨죠. 검사 결과 경도 인지 장애가 있었고 혈관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를 매 끼니마다 드시라고 했습니다. 안정숙 여사님은 채소가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맛을 위해 드시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해 드시는 겁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세요. 여사님은 매일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무침,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드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오히려 채소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녹색, 빨강색, 노란색, 보라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생으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샐러드나 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데치는 정도로만 하세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다른 채소를 드시되 양으로는 2주먹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으로 채소를 드시고 간식으로도 방울토마토나 당근 스틱 같은 걸 드세요. 여기까지 치매 예방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4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 3가지는 일상생활 실수가 잦아지는 것,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길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나쁜 습관 3가지는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이 습관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입니다. 반대로 꼭 실천해야 할 예방 습관 5가지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 사회적 활동, 독서와 학습,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 4가지는 블루베리, 호두,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천연 치매 예방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치매로 인한 고통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지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에 뇌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호두 한 줌만으로도, 친구 만나는 시간만으로도 건강한 기억을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치매가 숙명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예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고 자식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는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지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